바지 단추가 예전처럼 안 잠기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고 차갑지 않으신가요? 75 어르신 한 분이 겨울무에 이것 3가지를 넣어 드셨더니 배가 편해지고 혈압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물을 그냥 드십니다. 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는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무가 아니라 무와 함께 들어가는 그 조합입니다. 뱃살은 단순히 살이 찼던 게 아닙니다. 장 속에 쌓인 찌꺼기, 혈관 안에 붙은 기름, 그리고 내려가지 않는 천이 겹친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겨울 무일까요? 왜 오일일까요? 그리고 무에 뭘 넣어야 뱃살이 빠지고 혈관이 뚫릴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좋다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 조합이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구조를 저의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속 묵은 찌꺼기를 빼내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내장 지방을 태우고 혈액 순환을 돕는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혈압을 떨어뜨리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들은 특별한 재료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거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 조합이 왜 함께 먹어야 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이 중 어떤 조합부터 시작하실지 남겨주세요. 저는 1번부터요. 2번이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전에 왜 하필 겨울 무여야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조합도 절반의 효과밖에 못 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겨울 무여야 할까요? 겨울 무는 그냥 무가 아닙니다. 11월부터 2월 사이에 수확한 무는 여름 무와 비교했을 때 식이섬유가 약 1.5배 높고 비타민 C 함량도 30% 이상 증가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의 식단과 체질 변화를 지켜왔고 계절에 따라 같은 채소의 영양 밀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하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무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뿌리의 당과 수분을 저장하면서 영양소 밀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마치 겨울잠 자기 전 곰이 온 몸에 지방을 쌓듯 무도 겨울을 버티기 위해 영양분을 꽉꽉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모릅니다. 무는 그냥 계절 상관없이 드십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기에 무가 장과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장이 막히는가? 60대 중반을 넘어서면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음식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젊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호스로 물을 밀어내듯 장이 내용물을 밀어내야 하는데 펌프 압력이 약해지면서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면서 변이 딱딱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만나왔고 장이 느려지면 독소가 다시 흡수되는 위험이 커지고 이게 쌓이면 만성염증과 복부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오물이 역류하듯 장이 막히면 독소가 몸 안에 다시 새우며 들른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벽은 원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혈액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이 고무줄이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떨어지면 혈압이 오르고 기름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겨울무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은 이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겨울철에만 농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무만 먹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장 청소와 혈관 회복은 조합에서 나옵니다. 무의 식이섬유가 장을 밀어내고 거기에 특정 성분이 더해지면 지방 흡수가 차단되고 혈관이 넓어집니다.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이겁니다. 마트에 가서 겨울무 한 덩이를 사오세요. 묵직하고 단단한 걸로요. 그리고 냉장고에 사과, 생강, 다시마 중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그 조합을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조합, 무 플러스 사과. 장 속 묵은 찌꺼기를 빼내는 조합. 사과를 먹으면 살이 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사과의 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단순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펙틴은 물을 만나면 젤처럼 부풀어 오립니다. 마른 스펀지를 물에 담그면 두툼해지듯 펙틴도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이 부풀어 오른 펙틴이 장벽에 붙어 있는 묵은 찌꺼기를 긁어내고 지방이 흡수되는 걸 막아냅니다. 여기에 무의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무의 식이섬유는 빗자루처럼 장을 쓸어내립니다. 펙틴이 찌꺼기를 떼어내면 식이섬유가 그걸 밀어내는 겁니다. 둘이 만나면 장 청소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나이 들면 장 속 유익균이 줄어듭니다. 유익균은 장점막을 보호하고 나쁜 균이 번식하는 걸 막는 파수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줄어들면 장점막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사과의 펙틴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펙틴을 먹고 번식하면서 장 환경이 개선되는 겁니다. 마치 황폐해진 땅에 비료를 주면 풀이 자라나듯 펙틴이 장에 들어가면 유익균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무와 사과를 함께 섭취하는 환자들의 장통과 시간이 단축되고 배변 활동이 개선되는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환자들에서 그 개선 비율이 저로도 놀라웠습니다. 장 환경이 바뀌면 단순히 배변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과 활력도 달라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습니다. 혈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입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벽에 금이 가면 거기에 때가 끼듯 혈관벽이 손상되면 그 틈새에 기름때가 쌓이는 겁니다. 무의 비타민 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비타민 C가 충분하면 혈관 내피세포가 재생되고 혈관이 다시 탄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고무줄도 손질하면 다시 쓸 수 있듯 혈관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면 회복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와 사과를 따로따로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무의 매운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고 사과만 먹으면 당 흡수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무의 매운맛은 사과가 중화시키고 사과의 당은 무의 식이섬유가 천천히 흡수되게 만듭니다. 서로의 단점을 지워주고 장점만 남기는 조합인 겁니다. 저는 70대 초반 환자 한 분을 진료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침마다 무와 사과를 1대1로 갈아 마셨던 그분은 3일째부터 배변이 편해지셨고 일주일 뒤엔 배가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덜 빵빵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이겁니다. 무 200g, 사과 100글 준비하세요. 무도 껍질째, 사과도 껍질째 갈아주세요. 믹서기에 물 반 컵 정도 넣고 갈면 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장이 비어 있을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조합, 무 플러스 생강, 천을 올리고 내장 지방을 태우는 조합. 그런데 장만 청소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뱃살 속 내장 지방을 태우고 막힌 혈관을 뚫으려면 천을 올려야 합니다.
다음 조합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생강은 속을 쓰리게 하는 건 공복에 너무 많이 먹었을 때입니다. 무와 함께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소화를 돕고 위막을 보호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올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천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천이 오르면 신진대사가 빨라집니다. 난로에 불을 켜면 방안이 따뜻해지듯 몸속 온도가 오르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이 1도만 올라가도 기초대사량이 약 12% 증가합니다.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입니다. 잠 잘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몸은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수십 년간 대사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60세 이상에서 천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반복과 반복을 거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복부 비만으로 끝나지 않고 면역력 저하와 만성 피로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천은 건강의 밑바탕입니다. 생강은 몸속에서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킵니다. 지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태우는 갈색 지방입니다. 뱃살은 대부분 백색 지방입니다. 그런데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 이 백색 지방을 끌어다가서 태워버립니다. 마치 장작을 태워 난방을 하듯 갈색 지방이 백색 지방을 연료로 쓰는 겁니다.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바로 이 갈색 지방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생강은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습니다. 혈소판은 피를 굳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상처가 나면 혈소판이 모여서 피딱지를 만들듯 혈관 안에서도 혈소판이 뭉치면 피떡이 생깁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강은 혈소판이 불필요하게 뭉치는 걸 막아줍니다. 동시에 혈관을 넓히는 역할도 합니다. 좁은 골목길보다 넓은 대로가 차가 더 잘 다니듯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무와 생강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겹칩니다. 무의 식이섬유가 장을 청소하는 동안 생강이 천을 올리고 혈관을 넓힙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손발끝까지 혈액이 도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는 70대 중반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겨울마다 손발이 차갑고 절렸고 혈압약을 드셔도 손끝저림은 계속됐습니다. 무와 생강을 얇게 썬 것차로 드시기 시작하셨고 4일째부터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셨고 일주일 뒤엔 저림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이겁니다. 무 200g, 생강 10글 준비하세요. 생강은 너무 많이 넣으면 맵습니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와 생강을 얇게 써서 물 500ml에 넣고 10분 정도 끓이세요. 따뜻하게 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특히 겨울철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 무 플러스 다시마, 나트륨을 빼내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조합. 그런데 천만 올린다고 뱃살과 혈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빼내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조합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국물은 짜니까 혈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역국, 무국 다 짜니까 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밥만 맞는 얘기입니다. 국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물에 뭘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와 다시마를 넣고 끓인 국은 오히려 나트륨을 빼내고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긴산은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진 식이섬유입니다. 다시마를 만졌을 때 미끄러운 느낌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알긴산 때문입니다. 이 알긴산이 장 속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싸서 흡수를 막습니다. 마치 랩으로 음식을 싸듯 알긴산이 지방을 감싸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사질환 환자들의 체지방 변화를 추적했고 알긴산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지방이 줄어드는 것을, 특히 내장 지방이 감소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다시마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고 이게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수도관에 물이 가득 차면 압력이 높아지듯 혈관에 나트륨이 쌓이면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칼륨은 이 나트륨을 끌어내서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몸속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맞아야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칼륨 섭취가 줄어들고 째운 음식을 계속 드시면서 나트륨만 쌓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균형이 무너진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마는 라미닌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혈압을 직접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을 조이는 힘을 풀어주는 겁니다. 고무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다가 힘을 빼면 느슨해지듯 라미닌이 혈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무와 다시마를 함께 끓이면 효과가 겹칩니다. 무의 식이 섬유가 장을 청소하는 동안 다시마의 알긴산이 지방을 차단하고 칼륨이 나트륨을 빼냅니다. 동시에 라미닌이 혈관을 느슨하게 만들면서 혈압이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70대 후반 환자 한 분의 혈압이 계속 높아져서 걱정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을 드셔도 140에서 150 사이를 오가셨습니다. 그분이 무와 다시마를 듬뿍 넣고 국을 끓여 하루 한 번씩 드시기 시작하셨고 일주일 뒤 혈압이 130 초반으로 떨어지셨고 2주 뒤엔 120대로 안정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국물을 먹는데 혈압이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다시마 국을 끓일 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 소용없습니다. 다시마 자체에서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소금을 거의 안 넣어도 됩니다. 국물 맛이 싱거우면 국간장을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젓가락으로 2-3번 찍어 넣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이겁니다. 무 100g, 다시마 10글 준비하세요. 다시마는 손바닥 크기 한 장 정도입니다. 물을 큼직하게 써서 다시마를 넣어 물 1-1에 끓이세요.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이면 됩니다. 국물만 마셔도 좋고 무와 다시마를 건져서 반찬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면 다음 날 아침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정말 5일이면 효과가 나타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변화는 아무 때나 생기는 건 아닙니다. 뱃살과 막힌 혈관도 이 조합들이 작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5일은 몸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최소 기간입니다. 장 환경이 바뀌는데 23일, 혈관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45일 정도 걸립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싹이 트지 않듯 몸도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5일 동안 이 3가지 조합을 드시면 장이 가벼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이게 뱃살이 쏙 들어가고 혈관이 뻥긋 뚫리는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에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사과에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는 않지만 당뇨약을 드시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사과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무와 사과 비율을 2:1 정도로 조절하시거나 사과 대신 배를 넣으셔도 됩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시는 분은 1:1 비율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입니다. 다심에 들어있는 칼륨은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이 몸 밖으로 잘 안 나가고 쌓일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신 분은 다시마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거나
다시마 대신 미역을 사용하세요. 미역도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칼륨 함량이 조금 낮습니다. 세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입니다. 장이 예민하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갑자기 드셨을 때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엔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무 50g, 사과 50g로 4일 정도 드시고 몸이 적응하면 양을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장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무거운 걸 들면 허리가 다치듯 장도 갑자기 자극하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무사과 주스를 드신 뒤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면 양을 줄이세요. 이건 장이 아직 적응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2, 3일 쉬었다가 다시 절반 양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생강차를 드신 뒤 속이 쓰리면 생강 양을 줄이거나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생강을 드시면 위점막이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다시마 국을 드신 뒤 혈압이 평소보다 낮게 나오면 양을 조절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혈압 변화를 체크하시면서 조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조합들은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정하라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으면서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핸들을 조금씩 돌려 방향을 맞추듯 몸도 조금씩 조정하면서 맞춰가는 겁니다. 그럼 5일 뒤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드셔도 됩니다. 다만 매일 3가지를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는 무사과 주스, 다음 날은 무생강차, 그 다음 날은 무다시마 국,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몸이 지루해하지 않게 다양하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5일은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5일 동안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알아서 반응합니다. 장이 가벼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걸 체감하시면 자연스럽게 계속하시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5일 미션이 아니라 몸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수십 년간 환자들과 그런 대화를 해왔습니다. 몸이 이게 좋아 라고 신호를 보내면 계속하시면 되고 이건 좀 부담스러워 라고 신호를 보내면 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겨울 무와 함께 드셔야 할 3가지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와 사과로 장속 묵은 찌꺼기를 빼내고 무와 생강으로 천을 올려 내장 지방을 태우고 무와 다시마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따로 작용하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영양 흡수가 좋아지고 천이 오르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나트륨이 빠지면 혈관 압력이 낮아집니다. 황금 원칙은 이겁니다. 하나만 잘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3가지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시작하세요. 사과가 있으면 무사과 주스, 생강이 있으면 무생강차, 다시마가 있으면 무다시마 국이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룹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에 장 보고 시작해야지 하시면서요. 미루는 사이 장은 계속 느려지고 혈관은 계속 막힙니다.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변화를 만들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작하시면 5일 뒤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배가 가벼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걸 주면 좋은 반응으로 답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왔고 그 진실을 수도 없이 확인하였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몸 전체를 바꾸는 것을요.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이겁니다. 마트에 가서 겨울무 한 덩이를 사오세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사과, 생강, 다시마 중 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뱃살과 혈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겨울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께 이 조합이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은 사치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몸에게 좋은 걸 주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겨울무 한 덩이가 여러분의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